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독한 관계를 끝내려면 그저 연락을 끊으면 된다고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연락 두절, 즉 노 컨택트가 기나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싸움의 출발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위험한 오해, 연락 두절은 승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고 모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노 컨택트는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선을 긋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일 뿐입니다. 내 삶, 내 감정, 내 시간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계선은 그저 텅 빈 울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상처받은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그들과의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그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과와 이해를 갈망하며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관련된 모든 기억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르시시스트는 굳이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심, 죄책감, 혼란이라는 통제장치를 성공적으로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연락 두절이 가져온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이토록 시끄럽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자동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 밀려오고 중독되었던 드라마틱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리워질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내면으로의 탐험, 진정한 치유의 시작. 노 컨택트는 반드시 자기 직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의 적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질문들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오랜 시간 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만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관계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이 아닌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일 뿐 그들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뒤틀린 방식으로
당신을 계속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 컨택트가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초대장으로 여기게 되죠. 바로 당신 자신을 재건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연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얽혀있던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차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낡은 믿음, 거짓된 이야기들,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패턴들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변화를 혼동합니다.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원인이 사라진다고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남아 당신의 신경계를 재구성하고 당신의 가치와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부와의 단절은 반드시 내면으로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당신의 삶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장, 산산조각 난 자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은 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바로 그들의 서사 없이 나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자아는 당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곡했던 사람의 렌즈를 통해 걸러져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걱정으로 위장한 비판,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 매력 뒤에 숨겨진 조종을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이 규정하는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내면화하고 비난을 흡수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남는 것은 명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산산조각 난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을 보며 어떤 부분이 진짜 나이고 어떤 부분이 그들에 의해 심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이야기에 얽혀 지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문제야, 과민 반응하는 사람, 늘 부족한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 내면의 대화가 되고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자기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관계 동안 흡수했던 모든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거짓된 서사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종에서 비롯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 마음속에 남은 수치심,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들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자기 의심에 빠지게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의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당신은 길고 용감한 자기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첫걸음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도 당신에게는 온전한 자아가 있었고 그것이 여전히 폐허 아래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 비난, 심리 개임이 있기 전에 당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핵심 가치, 진정한 시하오, 실제 목표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욕망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벌을 피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누구의 의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장,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침묵 속의 성장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뤄지는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일어나는 당신의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중심인물이 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드라마,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만으로는 후퇴나 또 다른 심리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화와 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흉내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당신이 계속 자신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평화를 감염시키며 당신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일 때, 그것이 관심을 구걸하는 외침이 아닌 독립선언일 때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궤도를 맴돌지 않고 그들의 중력장 밖에서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침묵 속에서의 성장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치유 과정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짜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이야말로 당신이 망가져야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랐습니다. 분노, 슬픔, 애원, 혼란 등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기를 그만둘 때 그들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이 진심으로 미소 짓고 쓴 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통제력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 버전의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과시가 아니라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미래에 있을 그들의 모든 술수로부터 당신을 면역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 폭격이나 죄책감 자극, 삼각관계 만들기와 같은 전술에 취약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궁극의 해방, 진정한 무관심의 힘.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굴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연료로 삼습니다. 칭찬이든 분노든 저항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당신의 눈물은 그들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당신의 혼란은 당신을 그들의 계임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정서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즉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 감정, 바로 하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도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쿨한 척하는 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이란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몸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을 확인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잡거나 당신의 진실을 방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서 그 역학관계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지만 잊히는 것은 파멸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텅 빈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이 내뱉을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환상에 대해 애도하고 트라우마 유대를 해체하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진하는 움직임, 당신 자신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그들의 무의미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를 두고 성찰하고 치유하면서 그 감정들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그들이 없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억으로도, 환상으로도, 심지어 악당으로도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감정적 투명인간 상태는 대립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미움은 여전히 그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들이 공연하던 무대와 관객을 모두 빼앗고 서사 자체를 박탈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에고는 이 완전한 배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이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독한 관계를 끝내려면 그저 연락을 끊으면 된다고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연락 두절, 즉 노 컨택트가 기나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싸움의 출발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위험한 오해, 연락두절은 승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고 모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노 컨택트는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선을 긋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일 뿐입니다. 내 삶, 내 감정, 내 시간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계선은 그저 텅 빈 울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상처받은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그들과의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그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과와 이해를 갈망하며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관련된 모든 기억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르시시스트는 굳이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심, 죄책감, 혼란이라는 통제장치를 성공적으로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이 가져온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이토록 시끄럽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자동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 밀려오고 중독되었던 드라마틱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리워질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내면으로의 탐험, 진정한 치유의 시작. 노 컨택트는 반드시 자기 직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의 적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질문들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오랜 시간 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만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관계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이 아닌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일 뿐 그들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뒤틀린 방식으로 당신을 계속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 컨택트가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초대장으로 여기게 되죠. 바로 당신 자신을 재건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연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얽혀있던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차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낡은 믿음, 거짓된 이야기들,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패턴들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변화를 혼동합니다.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원인이 사라진다고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남아 당신의 신경계를 재구성하고 당신의 가치와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부와의 단절은 반드시 내면으로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당신의 삶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장, 산산조각 난 자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은 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바로 그들의 서사 없이 나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자아는 당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곡했던 사람의 렌즈를 통해 걸러져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걱정으로 위장한 비판,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 매력 뒤에 숨겨진 조종을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이 규정하는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내면화하고 비난을 흡수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남는 것은 명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산산조각 난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을 보며 어떤 부분이 진짜 나이고 어떤 부분이 그들에 의해 심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이야기에 얽혀 지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문제야, 과민 반응하는 사람, 늘 부족한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 내면의 대화가 되고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자기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관계 동안 흡수했던 모든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거짓된 서사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종에서 비롯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 마음속에 남은 수치심,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들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자기 의심에 빠지게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의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당신은 길고 용감한 자기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첫걸음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도 당신에게는 온전한 자아가 있었고 그것이 여전히 폐허 아래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 비난, 심리 개임이 있기 전에 당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핵심 가치, 진정한 시하오, 실제 목표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욕망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벌을 피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누구의 의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4장,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침묵 속의 성장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뤄지는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일어나는 당신의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중심인물이 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드라마,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만으로는 후퇴나 또 다른 심리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화와 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흉내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당신이 계속 자신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평화를 감염시키며 당신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일 때, 그것이 관심을 구걸하는 외침이 아닌 독립선언일 때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궤도를 맴돌지 않고 그들의 중력장 밖에서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침묵 속에서의 성장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치유 과정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짜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이야말로 당신이 망가져야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랐습니다. 분노, 슬픔, 애원, 혼란 등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기를 그만둘 때 그들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이 진심으로 미소 짓고 쓴 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통제력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 버전의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과시가 아니라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미래에 있을 그들의 모든 술수로부터 당신을 면역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 폭격이나 죄책감 자극, 삼각관계 만들기와 같은 전술에 취약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궁극의 해방, 진정한 무관심의 힘.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굴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연료로 삼습니다. 칭찬이든 분노든 저항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당신의 눈물은 그들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당신의 혼란은 당신을 그들의 개임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정서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즉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 감정, 바로 하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도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쿨한 척하는 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이란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몸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을 확인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잡거나 당신의 진실을 방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서 그 역학관계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지만 잊히는 것은 파멸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텅 빈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이 내뱉을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환상에 대해 애도하고 트라우마 유대를 해체하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진하는 움직임, 당신 자신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그들의 무의미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를 두고 성찰하고 치유하면서 그 감정들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그들이 없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억으로도 환상으로도 심지어 악당으로도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감정적 투명인간 상태는 대립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미움은 여전히 그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들이 공연하던 무대와 관객을 모두 빼앗고 서사 자체를 박탈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에고는 이 완전한 배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이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독한 관계를 끝내려면 그저 연락을 끊으면 된다고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연락 두절, 즉 노 컨택트가 기나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싸움의 출발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위험한 오해, 연락 두절은 승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고 모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노 컨택트는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선을 긋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일 뿐입니다. 내 삶, 내 감정, 내 시간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계선은 그저 텅 빈 울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상처받은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그들과의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그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과와 이해를 갈망하며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관련된 모든 기억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르시시스트는 굳이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심, 죄책감, 혼란이라는 통제장치를 성공적으로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연락 두절이 가져온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이토록 시끄럽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자동으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로움이 밀려오고 중독되었던 드라마틱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리워질 때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내면으로의 탐험, 진정한 치유의 시작. 노 컨택트는 반드시 자기 직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의 적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질문들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오랜 시간 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게 만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관계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이 아닌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사람일 뿐 그들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뒤틀린 방식으로 당신을 계속 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 컨택트가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만병통치약이 아닌 하나의 초대장으로 여기게 되죠. 바로 당신 자신을 재건하고 성장하고 그들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연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얽혀있던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화를 차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낡은 믿음, 거짓된 이야기들,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패턴들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변화를 혼동합니다. 가해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원인이 사라진다고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남아 당신의 신경계를 재구성하고 당신의 가치와 판단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부와의 단절은 반드시 내면으로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당신의 삶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장, 산산조각 난 자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은 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바로 그들의 서사 없이 나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자아는 당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곡했던 사람의 렌즈를 통해 걸러져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걱정으로 위장한 비판,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 매력 뒤에 숨겨진 조종을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교묘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이 규정하는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내면화하고 비난을 흡수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남는 것은 명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산산조각 난 거울입니다. 당신은 그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을 보며 어떤 부분이 진짜 나이고 어떤 부분이 그들에 의해 심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이야기에 얽혀 지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문제야, 과민 반응하는 사람, 늘 부족한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 내면의 대화가 되고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자기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관계 동안 흡수했던 모든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거짓된 서사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종에서 비롯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 마음속에 남은 수치심,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들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자기 의심에 빠지게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의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당신은 길고 용감한 자기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첫걸음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도 당신에게는 온전한 자아가 있었고 그것이 여전히 폐허 아래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 비난, 심리 개임이 있기 전에 당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버전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의하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핵심 가치, 진정한 시하오, 실제 목표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욕망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벌을 피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누구의 의견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4장,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침묵 속의 성장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뤄지는 당신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일어나는 당신의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에 집착합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중심인물이 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통제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드라마,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만으로는 후퇴나 또 다른 심리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진화와 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흉내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당신이 계속 자신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평화를 감염시키며 당신의 머릿속에 유령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일 때, 그것이 관심을 구걸하는 외침이 아닌 독립선언일 때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이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궤도를 맴돌지 않고 그들의 중력장 밖에서 새로운 우주를 건설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침묵 속에서의 성장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치유 과정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짜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이야말로 당신이 망가져야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랐습니다. 분노, 슬픔, 애원, 혼란 등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기를 그만둘 때 그들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이 진심으로 미소 짓고 쓴 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통제력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들을 필요로 했던 과거 버전의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주장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과시가 아니라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미래에 있을 그들의 모든 술수로부터 당신을 면역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 폭격이나 죄책감 자극, 삼각관계 만들기와 같은 전술에 취약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패턴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궁극의 해방, 진정한 무관심의 힘.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굴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연료로 삼습니다. 칭찬이든 분노든 저항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당신의 눈물은 그들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당신의 혼란은 당신을 그들의 개임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정서적 분리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즉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 감정, 바로 하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도 그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쿨한 척하는 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이란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몸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을 확인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잡거나 당신의 진실을 방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서 그 역학관계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지만 잊히는 것은 파멸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통해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텅 빈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이 내뱉을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작업을 마치고 환상에 대해 애도하고 트라우마 유대를 해체하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내어줄 공간이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진하는 움직임, 당신 자신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그들의 무의미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를 두고 성찰하고 치유하면서 그 감정들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그들이 없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억으로도 환상으로도 심지어 악당으로도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감정적 투명인간 상태는 대립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미움은 여전히 그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지만 무관심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들이 공연하던 무대와 관객을 모두 빼앗고 서사 자체를 박탈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에고는 이 완전한 배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그 평온함이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지독한 관계를 끝내려면 그저 연락을 끊으면 된다고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연락 두절, 즉 노 컨택트가 기나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또 다른 싸움의 출발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위험한 오해, 연락 두절은 승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최종적인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고 모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노 컨택트는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선을 긋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일 뿐입니다. 내 삶, 내 감정, 내 시간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기나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계선은 그저 텅 빈 울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상처받은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머릿속으로 그들과의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그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과와 이해를 갈망하며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관련된 모든 기억에 괴로워합니다.